벌이는 충분한데도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 건지 모아보려고 하면 꼭 갑자기 일이 터지고 돈이 쌓일 때쯤이면 반드시 지출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습관이나 관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주에서는 이것을 재성 누수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새도록 배치된 팔자라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돈이 새는 사주도 구조만 바로잡으면 남들보다 더 빨리 안정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평생 돈이 새는 사주의 세 가지 특징. 둘째, 사주적으로 돈을 막는 확실한 방법.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지금부터 당장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돈을 상징하는 오행이 바로 재성이에요. 그런데 이 재성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너무 많은 경우 둘 다 문제가 됩니다. 먼저 재성이 약한 경우부터 볼까요? 재성이 약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내 돈이 아니라 흐르는 돈이 돼버립니다. 벌기는 하는데 통장에 남질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머물지 않는 재성입니다. 반대로 재성이 너무 강하면 어떨까요? 욕심이 커집니다. 투자와 소비가 과해지고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이건 과열된 재성이에요. 사주적으로 보면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재성이 안정되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재성이 약한 사람은 돈이 머무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해법. 자동, 전기, 고정. 재성은 형식을 좋아합니다. 자동이체, 전기이체가 필수예요. 두 번째 해법. 목돈 금지입니다. 큰 돈을 들고 있으면 재성이 압사돼서 불안과 과소비가 생깁니다. 분할 저축이 훨씬 안전해요. 세 번째 해법.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재성이 약한 사람은 욕심을 내는 순간 돈이 셉니다. 목표를 작게 설정해야 돈이 남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재성이 과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성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법. 돈을 선택하지 말고 배제하세요. 10개 선택지 중 2개만 남기는 겁니다. 두 번째 해법. 인성 보충이 필수입니다. 인성은 판단력과 절제를 뜻해요. 기록, 분석,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죠. 재무일지의 효과가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해법. 돈을 오래 바라보면 망합니다. 모니터링은 월 한 번만 하세요. 재성 과다는 거리두기가 약이에요. 그런데 돈이 새는 이유가 재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겁이 강한 사주입니다. 비겁은 형제, 친구, 동료, 가족처럼 나와 같은 기운을 뜻합니다. 그런데 비겁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성을 극해서 내 돈이 남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내가 번 돈이 남에게 흘러갑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자꾸 부탁해요. 도와준 적은 많아도 도움받은 적은 없죠. 그리고 정 때문에 돈을 잃습니다. 사주에서는 이것을 비겁의 재성극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구조예요.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법부터 볼게요. 문서가 인성의 역할을 합니다. 비겁을 누르는 기운이 바로 인성이에요. 문서, 계약, 증거는 인성의 상징입니다. 돈 빌려줄 때는 무조건 문서로 남기세요. 가족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해법. 관계별 예산을 분리하세요. 비겁이 많으면 감정 때문에 돈이 새기 쉬워요. 친구 예산이 따로 있어야 하고, 가족 예산이 따로 있어야 하고, 부모님 예산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한도 설정. 이게 재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해법. 이걸 꼭 이해하셔야 해요. 비겁이 강한 사주는 도와줘도 고맙단 말 안 듣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돈이 덜 새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재성의 문제, 비겁의 문제. 이 두 가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머리도 괜찮은데 계속 돈을 잃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타이밍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마이너스 특징 3운이 돈과 충돌하는 사주 타이밍 불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운이 돈과 충돌하는 사주. 돈이 새는 사람 중에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머리도 괜찮은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계속 돈을 잃는 겁니다. 대표적인 패턴을 볼까요? 좋은 결정을 나쁜 운에 하고 나쁜 결정을 좋은 운에 합니다. 결과는 항상 엇박자예요. 사주에서는 이것을 대운과 세운 그리고 재성의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을 사야 하는데 딱 나쁜 운에 사요. 투자를 시작하는데 딱 운이 꺾이는 시점이에요. 사업을 확장하는데 딱 대운이 바뀌는 해입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운과 재성이 충돌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법. 대운 바뀌는 시기엔 투자를 금지하세요. 대운 전후 1년에서 2년은 운이 진동하는 시기입니다. 큰 금액은 절대 금지예요. 집을 사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확장하든 이 시기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법. 재성이 살아나는 운에서만 큰 돈을 움직이세요. 금운이나 수운에서 재성이 빛납니다. 집, 투자, 사업은 이 시점에 해야 해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같은 결정이라도 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 해법. 초년의 모군이나 화운에는 안정이 답입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면 10년 뒤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만 안 되는 건지, 왜 나만 타이밍이 안 맞는 건지. 그런데 이게 운의 문제였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특징을 다 봤습니다. 재성이 약하거나 과다한 사주, 비겁이 강한 사주, 운이 돈과 충돌하는 사주. 이 세 가지가 평생 돈이 새는 사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 새는 사주도 막으면 반드시 모인다는 이야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특징과 각각의 해결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 새는 사주는 결핍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그리고 구조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재성이 약한 사람, 규칙, 틀, 정기. 이 세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목돈 들고 있지 마세요. 욕심 줄이세요. 재성이 과다한 사람, 선택 줄이기, 거리 두기. 이게 핵심입니다. 10개 중 2개만 남기세요. 재무일지 쓰세요.
돈을 자주 보지 마세요. 비겁이 강한 사람, 문서, 한도, 관계 정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돈 빌려줄 땐 무조건 문서 남기세요. 관계별 예산 분리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이해하세요. 운이 충돌하는 사람, 타이밍 관리. 이게 전부입니다. 대운 바뀔 때 투자 금지. 재성 살아나는 운에만 큰돈 움직이기. 초년엔 안정이 답. 이 네 가지만 잡으면 지금까지 내려가던 돈의 기울기가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위로 향하게 돼요. 돈이 모이지 않던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주 구조였어요. 그리고 구조는 오늘부터 바뀝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자동이체 설정하는 것, 관계별 예산 나누는 것, 문서로 남기는 것, 타이밍 체크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재성을 살릴 겁니다. 돈이 새는 사주도 막으면 반드시 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